지역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이 관광산업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요. 지자체 간 서로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보완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들의 시선을 끌어보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가 최근 중국 관광객들을 겨냥해 제작한 관광 홍보 영상입니다. 지역의 명소와 문화예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직접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동포 출신 K-팝 스타를 진행자로 기용해 TV 방송을 통해 중국 내 여행 수요자들을 직접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不同季节显现给我们不同的面貌和魅力。这里是生态之都顺天市。 그러나 실제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기에는 자원의 한계가 여실합니다. 대책으로 모색되는 방안이 이른바 광역관광동맹. 여수, 순천, 광양 등 광양만권 3개 도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공동 마케팅에 나서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오는 4월 중국 선전시의 대규모 방문단을 맞을 예정인 광양시가 먼저 논의에 물꼬를 텄습니다. 우리 시와 자매 도시인 선전시에 크루즈 관광객을 우리 그 전남 광양만권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공동으로 순천시하고 여수시하고 모색을 하기 위해서 쇼핑과 관광, 교통 인프라를 보완해 해외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어보자는 지자체들 간의 공생 전략은 최근 더욱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경북에 이어 광주와도 손을 잡은 대구광역시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북은 전통 문화가 우선이잖아요. 예. 근데 대구는 근대 도시 문화가 있으니까 두 개를 퓨전 문화식으로 동시에 관광 상품 팔자 이거예요. 한 해 중국인 해외 여행객만 1억 명. 그야말로 세계의 손님이 되고 있는 유커 유치를 겨냥한 고민의 결론이 지역 간 협력과 상생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라남도가 저소득층과 청년 실업자에게 취업 기회를 주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이번 달부터 시작합니다. 전라남도는 700여 개의 사업장을 개설하고 공공근로사업 등에 105억 원을 투입해 모두 2,041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실업 대책의 하나인 공공근로사업으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순천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의 주거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주거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올해 동회동 지구가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6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주민휴게시설을 조성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동회동 지구는 지난 1962년 폭우로 인한 수재민 주택이 밀집해 들어서면서 도로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농축산식품부의 주거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지난 2014년 명말지구, 지난해 오산 오림지구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제 곧 동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섬진강 두꺼비도 알을 낳기 위해 물가를 찾는데 도로를 건너다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겨울잠에서 깬 두꺼비가 산속을 떠나 물가로 움직입니다. 엉금엉금 풀숲을 헤치고 가다 배수구에 막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큰 장애물은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 곳곳에 붉은 자국이 선명합니다. 로드킬, 차에 치이고 밟혀 죽은 두꺼비들. 알을 낳으려는 본능은 도로 건너 물가로 두꺼비를 이끌지만 달리는 차들은 무엇을 밟았는지도 모른 채 속도를 높입니다. 차가 뭐 사정이나 도나요. 사정 안 좋을 때 많이 죽어 진짜. 그래 비는 내가 났던데 비를 내가. 하룻밤 사이 이 도로 70m 구간에서 로드킬을 당한 두꺼비는 100여 마리 정도. 환경단체가 유도망을 설치하고 한 마리 한 마리 잡아 다시 물가로 옮겨주지만 그때뿐입니다. 생태 통로를 만들고 서식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가속 저감 장치라든지 가속 방직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고려시대 두꺼비 울음으로 왜구를 쫓아내 한자로 두꺼비 섬자를 쓴다는 섬진강. 유래도 깊은 섬진강 두꺼비는 오늘도 목숨을 걸고 도로를 건넙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학교 폭력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최근 2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을 분석한 결과 개학 직후인 3월에 급증했는데 이는 학기 초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열 다툼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교 폭력을 유형별로 보면 폭행이 6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최근 강제추행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폭력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사이버경찰청 누리집에 학생과 자녀들의 학교 폭력 징후를 파악하는 점검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주요 사업비나 경비 예산을 절약하는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합니다. 여수시는 경상경비를 절약하는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 이내에서, 주요 사업비나 자체 수입을 증대시키는 경우에는 10% 이내에서 해당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런 제도를 통한 예산 절감 효과가 크다며 지난해에만 15억 원의 예산을 절감시켜 2,100여만 원의 성과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습니다. 목포 지역에는 근대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적이 많습니다. 이 같은 근대 유산을 원도심 재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897년 목포 개항 이후 설립된 목포 지역의 근대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적은 51개에 달합니다. 최초의 교회인 양동교회, 일제하 청년운동의 산실이던 목포 청년회관, 오거리 문화센터로 활용되는 동본원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 만들어진 목포구청의 방공호입니다. 2개의 출구와 1개의 비상구, 3개의 광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포 최고의 근대 건축물로 평가되는 구 일본 영사관, 일제 수탈의 상징인 구 동양척식 회사 건물은 근대 역사관으로 관광객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 형성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가 숨쉬고 있는 최근에 근대 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를 도시재생의 축으로 활용하면서 근대 문화유산 관광객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비 36억 원을 들여 근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도 추진합니다. 그러나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축물을 보존하면서 역사의식에 대한 투자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 아픔을 공감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그런 중요한 자각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의 근대 유산이 도시재생 활성화는 물론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존과 활용 대책 논의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청소년이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을 아십니까? 미성년자기 때문에 마땅히 일할 곳을 찾기도 힘들고 함께 어울릴 또래 집단을 찾기도 어려운데요. 이런 아이들을 위한 작업장이 광주 곳곳에서 문을 열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17살 지원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카메라입니다. 지난해 학교를 나온 뒤부터 사진을 찍었습니다. 너무 성적 위주로 차별하거나 너무 공부만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공부 말고 다른 걸 해보고 싶었어요. 지원이는 최근 한 작업장에 합류했습니다. 66제곱미터의 소박한 반지하 공간. 지원이 같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디자인과 인쇄를 배우거나 일감을 받아 직접 제작하는 미디어 작업장입니다. 이 친구들이 다양한 의식 세계가 표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공간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광주에는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복공장 학교와 자립 카페가 문을 여는 등 다양한 공간이 생기고 있습니다. 모두 노동 인권을 보장받기 힘든 청소년들이 직업 체험을 하며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특히 청소년들은. 근데 이렇게 배우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선하고 재밌어요. 현재 37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해마다 수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남과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한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계속 꿈을 꿀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공간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지역에서 국내외 유명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대거 전시하는 국제 아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여수시는 오는 9월 9일부터 21일 동안 예울마루 전시실에서 15개국 250여 명의 현대 미술가 작품들을 전시하는 여수 국제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1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여수시는 페스티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해양관광도시 이미지에 맞는 프로그램 마련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2016 세계 친환경 디자인 박람회 개막을 2달여 앞두고 흥행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세계 친환경 디자인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20억 원을 목표로 박람회 입장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시각 현재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오늘 날씨도 상쾌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로 시작하고 있고요. 시야도 시원하게 트여 있어서 현재 서울의 가시거리 17km 안팎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따스한 햇살도 내리쬐겠습니다. 추위가 물러가면서 활동하시기 한결 좋겠습니다. 아침 공기도 더 부드러워졌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0.9도 선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 올라 있습니다. 한낮에도 9도까지 오르면서 더욱 포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점심 드시고 산책하셔도 참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커지면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오늘 감기 가능지수 서울과 충청,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높음, 그 밖에 중북부로도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0.9도, 대구 3.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 10도가량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9도, 광주 12도, 부산도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12도, 모레는 15도까지 올라 더 따뜻해지겠고요. 또 모레 밤부터 경칩인 이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서 봄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시였습니다.